여하튼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방부 펜타곤이 당혹스러워서 이거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독일 그러니까 주동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가 있어서 이거 뺄 수도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창수? 주동미군을 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현재 미군 병력이 한 네. 뭐 3만 5천 명? 3만 5천에서 3만 6천.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민간인들 국방부 소속 민간인들이 뭐 1만 명 넘게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독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부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람슈텔드라는 지역에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유럽 주둔 사령부의 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군 사령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사드라든가 네. 또는 뭐 패트리어트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바로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를 지휘하는 지휘소가 있습니다. 관제통신 부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드의 ANTPI-2라고 김정두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전방 모드로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사드 포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에 이제 이동식으로 사드 전개 훈련을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독일의 람슈텔드 내가 지금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람슈타인 공군기지. 람슈타인 예. 람슈타인 기지에서는 바로 지휘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이더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미사일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미사일 부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럽의 일종의 방공망 기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트럼프가 마음대로 뭐 트럼프가 말로는 떠들 수 있지만은 뭐 유럽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로는 떠들 수 있지만은 이곳이 바로 유럽을 지키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일 주둔하는 미군이 유럽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미군을 철수할 수 없으나 미국에서도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가 하도 떠드니까 유럽에 있는 미군 철수하는데 이제 제한을 뒀어요 법으로. 그런데 5천 명 정도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또 철수도 할 수 있고 법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뭐 거기에 구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5천 명을 철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떠들 수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실제로 철수를 한 1년에 걸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도 철수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주동미군을 철수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 미국과 나토의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불신이 생긴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뿐만이 사실은 아니라 빼는 거에다가 유럽 배치한 무기 토마호크 배치도 취소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내놓은 나토 신전략 개념이 그 폴란드 같은 동유럽의 저 미군 배치를 증강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다 취소됐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구상들이.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나토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 차원에서 이렇게 감정적 거기에 분풀이를 대한 하고 감정도 있다. 있고 이제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린란드 건도 있고 그렇죠. 많아요 지금. 그린란드 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니 난 정말 웃기는 게 예. 이란 전쟁 때 러시아의 석유 제재를 트럼프가 완화해줬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러시아 석유 사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갑자기 석유 수입이 한 달에 3배가 늘었는데 이게 다시 전쟁 전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젤렌스키가 이 꼴을 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을 도와주고 있네 석유 제재. 그래서 드론을 왕창 보내가지고 러시아 석유 시설을 때려 부숴버려가지고 다시 수출이 또 줄었어. 이렇게 얽히고 막 설켜 있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추가 수입의 3분의 1을 젤렌스키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사우디 가가지고
드론 방어 체계 자기들이 제공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또 거기에 손을 벌렸어요. 이 세계가 아수라장이어서 도대체가 아수라장이야,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없네. 그래도 예. 저기 특히 복잡해. 저 예. 유럽의 극우 세력들이 예.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 그러면 사진. 이상하다. 저기가 왜 저러지 하더니 좌파가 또 예. 다스렸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어. 마른 땅에서 싸울 때는 저개가 우리 집게, 저개는 옆 집게, 흰 개는 얘, 예. 누런 개는 얘 이랬는데 구분이 이게 가능했는데. 진흙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개가 저개 같고 저개가 이거 같고 어느 게 누런 개고 어느 게 흰 개인지 몰라. 그게 유럽 한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저기 독일 미군 얘기하는데 그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뭐냐면 유럽의 어댑티드 페이스드 에어 미슬 디펜스라고 통합 단계별 미사일 방어 체계 센터가 독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기지에 있는 건데 그 발음도 어려운 기지에. 발음도 어려운 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는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령부까지 관장을 해요. 미군이 유럽 방어 사령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도 여기가 발진 기지 노릇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건드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저기 기본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코마 상태에 돌입한 거야. 그런데 국방부의 스크린을 안 거치니까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난장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난장판이 어떤 개가 어떤 개인지 우리 집게인지 남의 집게인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으로까지 확전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입장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미국이 제안한 해유 자유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MFC.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도 정부 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한편에는 독푸영 세 나라가 제안한 또 그 유럽 중심의 회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한번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고 또 이것도 추가 논의가 진행인데 지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사실은 다시 또 89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89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지금 트럼프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년에 12월 5일 날인가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 따르면은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총리가 대놓고 그랬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페인 총리의 연설에 대해서 엄청난 영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사실상 우리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람슈타인 그 공군 기지에서 이란으로 가는 이란 전쟁을 하는 발진기 역할을 했고요. 또 독일에는 대규모 미군을 위한 전용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 미군 부상자들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공중 급유기가 또 거기서 발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은 나름대로 협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빼겠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언론에 알려지는 거에 따르면은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한테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트럼프가 삐졌다 그러는데 사실상 전쟁 진 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을 돌려서 그렇지 미국 니들 이란한테 졌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란한테 그렇게 졌다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워낙 트럼프 성격이 또 뭐 어린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금방 또 삐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주의 있게 보는 거는 작년에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인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가 4년 단위로 임기가 시작할 때 첫 해에 발표를 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유럽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하는 것도 다 이 이제 유럽을 3회라는 문명이라 한 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김홍주 이후에 우리 이제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조들 있잖아요. 그 가치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나라라고 자유를 앞장서 지켜온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미국이 만든 이런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미국이 앞장서서 깨뜨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앞장서서 깨뜨리는 이유는 트럼프는 그런 질서야말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보고 우습게 알고 그런 어떤 질서가 만들어진 태동한 곳이 유럽이니까. 근데 그런 건 사면하던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독일에 있는 미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저하고 김중도 의원이 말했지만 트럼프 눈에는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사면하는 유럽을 지키는 거 아무나 쓸데없는 역할을 하는 걸 지금 트럼프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빼버리지는 못하는데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군을 빼면은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은 유럽 방공망 뭐 유로피안 스카이 실드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건가 또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지금 막 그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취할 수 있는 또 국제적인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트럼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이제 어떤 중견 국가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내놓고 어떤 카나다라든가 또 스페인처럼 내놓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또 포지션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이나 특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매우 균형 잡힌 스탠스를 지금 잘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3시간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침마다 속보라. 메르츠 총리가 설령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 독일과는 엄청난 동맹 관계인 거고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토의 동맹국이고 수습책임. 예, 수습에 나선 거죠. 일종의 이제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철수 이것도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완전히 말이 바뀌었어요. 예, 인터뷰를 방금 그렇죠. 했어요. 아니, 국방장관이 그래. 쿨하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철수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갈 테면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놀래가지고 이제 막 수습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도 이직계가 저게요 아니면 이게가 저게요. 독일 내에서도 그런 거예요. 노에서도 여기는 또 저기 그 자유 우파 극우 정당이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마가하고 연계돼 가지고 또 이 건으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관세도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관세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생겼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뉴노멀인데 계속 상황을 변경시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특수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그 미국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계속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모든 걱정의 근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 트럼프나 이란 특히 지금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트럼프나 이란이나 승전국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패배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미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 전쟁에서 죽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이 전쟁 9주차거든. 네, 10주차예요. 10주차. 이 10주밖에 안 되는 시간 내에 미국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그 2, 3주 40일 만에 승전선언 조지 부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도 43일 만에 그 아버지 부시가 승전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죽수더라도 이 단기간 내 미군 작전은 항상 빛나는 승리의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였지. 9주차에 죽서버렸다? 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단 시간 내 패배예요. 미국에. 그러면 최단 시간 내 패배를 아닌 정신 승리로 이걸 승리의 논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장기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저 목적 달성 못하고 패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그 논거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미군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쫓아낸 승전국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돼 있어요. 패자가 없는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 의회 그 연구 그 저기 뭐냐 센터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우리 거라는 건 전리품이기 때문에 호르무즈비 전리품이에요? 이래가지고 네. 거기에 통행료를 받든지 지나가는 석유를 우리가 사서 2배로 팔겠다든지 이건 석유 몰수거든요. 네, 석유 몰수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핵심 논리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의 승전국 그 저기 퍼포먼스 일종의 어떤 프로파간다가 성립되는 토대. 네. 여기서 어떤 정권의 위신을 갖다가 뿌리내리는 이런 의지의 전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그 권력자끼리는 이런 게임이 되는데 예. 나머지 전 세계와 예. 어떤 그 이란 시민들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고서 이 게임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이제 이란 항구 봉쇄라든가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프리덤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실제 실행이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승전국으로서의 어떤 그 과시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 그러니까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뭐야 왜 그거 뭐 아이템? 아이템. 계속 새로 사가지고 그렇지. 뭐 장착을 무기를 저 장착. 앞에서 어른 거리가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라 요런 상품들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지능화된 전쟁 지능이 출현했는데 예. 거기에 트럼프나 다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